네, 안녕하세요. 홍현실입니다. 쉬지 않는 뉴스 채널 뉴스 토마토 끝장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 50분마다 이렇게 찾아뵐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 코너로 진행이 됩니다. 끝장 인사이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어제 서울 대법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에 관련한 판결이 나왔고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전국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대변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껍데기는 가라에서는 박영식 시사 에디터, 이승원 평론가, 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이슈를 좀 더 조목조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끝장 인사이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뉴스 토마토 처음 출연하시는 거죠? 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민주당 대변인이고 이제 선대위 대변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고요. 이전에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일했었고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변인으로 일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전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혼란한 상황이 또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탄핵만 시키면 좀 괜찮을 것이다 생각했었고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 혼란도 이제 멈출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어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어요. 유죄 취지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예상을 전혀 못하신 부분이죠. 네, 그 12월 3일 계엄을 우리가 12.3 내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5월 1일 파기환송은 5.1 사법내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이름처럼 희대의 판결을 내린 건데요. 네. 어제 당에서도 예상을 사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속전속결로 진행됐기 때문에 네. 원심을 뒤엎는 판결을 이렇게 빨리 내리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던 거고요. 사실 언론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면을 하나 안 잡아놨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다 바꿔야 된다고 다들 그 당혹스러워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태와 관련해서 좀 절차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대법원이 4월 22일에 그러니까 소부에 이거를 배당을 했다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잖아요. 네네. 워낙은 소부에서 심리를 하고 전원합의체로 넘겨야 되는데 그래야죠. 그 심리는 뭐 생략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전원합의체에 넘기려면 한 열흘 정도 전에 통고를 하도록 네. 대법원 내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일단 어긴 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22일에 하고 그다음 워낙은 한 달에 한 번씩만 전원합의체를 세 번째 목요일에 하는 심리를 열 건데, 수 있는데. 그런데 24일에 또 열었어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이제 끝이었던 거죠. 22일 처음 전원합의체 회부됐을 때는 노태학 선관위원장 뭐 기피 신청 이런 걸 주로 처리했고 네. 결국 한 번의 심리로 이런 엄청난 결론을 내린 건데요. 그러면 이 사건 기록이 6만 쪽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공판 기록이나 1심, 2심 판결문 등등등 해서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다 봤을 수가 없죠. 없죠. 그러면 그 이전부터 네. 봤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은 이 재판부가 어디로 그 재판관들이 확정되기 전에 네. 대법관들이 확정되기 전에 그 기록을 접했다면은 재판권이 없는 상태에서 기록을 접한 거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그 내규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절차적으로 아주 심대한 그런 네. 흠결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내규 자체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이잖아요. 그럼 네. 내부 규정이면 지켜야 되는데 그럼요. 네. 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미리 심리가 열린다는 통보도 없었고 네. 그냥 갑자기 심리가 열려서 대법관을 다 불러다가 네. 이야기를 나눴고 네. 그다음에 심리도 한 달에 한 번만 열려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한 달에 하루 간격으로 번이나 열린 22일, 거고. 24일 열린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전원합의체의 심리 전에
대법원에는 연구관들이 있는데 그 연구 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절차도 생략이 된 것이고, 근데 물론 내부적으로 아마 미리 대법원 연구관들한테 그거를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그 내규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국회 법사위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될 만약에 사안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판결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면 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나요? 그래서 이 판결을 뭐 무효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구속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밝혀지고 그런 약간 불법적인 법은 아니지만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내린 결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직선거법에 대한 재판은 633이라고 해서 이제 1심은 6개월 안에, 2심은 3개월, 3심도 그러니까 대법도 3개월 안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회부된 지 36일 만에 이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도 내규도 어겨서 수도 있으니까 어겨서까지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사법 쿠데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당연히 사법 쿠데타라고 명명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미리 이제 결론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판결문을 보면은 검찰의 주장 그리고 1심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그런 판결문이었잖아요. 이게 대법원 최종심은 법률심이어야 되는데 어제 판결문을 들어보면은 사실심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을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법리에 오해가 있다. 이게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2심에서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뜯어 고치면 판결문을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한 듯한 발언들이 많이 있었어요. 법리에 관련해서는 거의 설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 저 선고 장면을 보면서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렸던 그 인용 결정문, 저는 정말 명문이었잖아요. 들으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저거 정말 민주시민교육 자료로 쓰면 좋겠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 울림을 주는 대목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뭐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그다음에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에 뭐 압박을 받았냐 안 받냐 이런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 이거를 가지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그런 대선 후보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 맞느냐. 정말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과정인데 거기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을 해 들어온 것은 정말 사법 쿠데타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4심제다. 우리가 3심제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 국민들의 심판이 남아있다. 거기서 피고인들은 내란 세력 그리고 여기 유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그런 결정에 동조한 10명의 대법관들이 그 피고인석에 있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마지막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다. 6월 3일에. 사실 투표는 총알보다 더 강하다는 아브라함 링컨의 말을 국민이 정하는 거니까요. 자, 어제 오후 3시에 이재명 대표 이제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파기환송으로 4시에 한덕수가 사의를 표명을 했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어요. 오후 10시에는 민주당이 최상목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상정을 했죠. 올라갔고 근데 28분에 최상목이 사의를 표명하고 12분 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한덕수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무리하게 또 탄핵 소추를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복수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복은 아니죠. 일단 3시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1시간 후에 한덕수의 사임 성명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법원이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니까 1시간 후에 그걸 들여밟고 한덕수가 쫙
등장을 하는 것 같은 정말 이제 그런 그림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는데요. 네네네. 일단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이 세 사람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에서 예전역에 추진을 했었죠. 네. 당연히 탄핵당에 마땅한 분들인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제1당이 그렇게 탄핵을 해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마치 핍박받는 어린 양처럼 이렇게 동정론을 얻으면서 출마를 하려고 네네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날개를 달아줄 수가 네. 없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취를 밝힐 때까지 저희가 기다렸던 것이고 어제 그 거취를 밝혔기 때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한 거죠.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는 뭐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잖아요. 네. 마은혁 재판관을 국회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네. 임명을 안 한 것도 있었고 또 탄핵 사유는 안 될지 모르지만 뭐 미국 국채를 구입했다든지 아니면 네. 최근에 미국에 가서 매국적인 통상 협상을 하고 그렇죠. 그 관련해서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네. 이거를 대선에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증언까지 해줬어요. 증언을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네. 것은 그게 4월 30일이었는데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게 기재부에서 바로 득달같이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네. 자기네는 그런 발언 한 적이 없다고. 아니, 그런 보도자료를 낼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 아니면 베세트 장관한테 직접 항의해야죠. 왜 우리가 그렇죠.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느냐. 거기에 항의는 안 하고 왜 국내 언론 대상으로 그거 알겠습니다. 사실 아닙니다라는 그런 네. 보도자료를 내느냐고요. 자, 이어서 그리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오늘 법사위에 상정을 했고요. 다음 주 전체 회의에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네, 지금 이제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 소추가 기소를 의미하고 재판까지도 의미한다는 것이 다수설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지 않고 재판은 계속 간다. 새로운 기소만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니까 네. 글쎄 다수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 소추라 하면 당연히 기소뿐 아니라 재판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걸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대통령은 형사상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댓글에서 이원재 어디 가셨느냐고 이원재 교수님 찾는 댓글이 많은데요. 이원재 교수님은 이따가 끝장 경제를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끝장 뉴스도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직을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후보직을 사퇴할 이유가 없죠? 없죠. 지난 토요일, 일요일 거쳐서 89.77%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신 거고 사실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온 것은 이 내란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 종식을 하라는 국민들의 그런 엄중한 그런 명령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필승 카드로서, 필승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를 뽑은 것이고 네. 그렇다면 뭐 이런 일에 저희가 추호도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선에는 전혀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였죠. 어제 사퇴를 했고 총리를 사임을 한 이후에 바로 오늘 대선을 나간다고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한덕수는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총리잖아요. 3년 내내 총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그 어떤 오욕으로 점철된 그 윤석열 정권과 궤를 같이 했던 그 윤석열 정권의 2인자였는데 그분이 대선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본인이 계속
12월에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왔는데 물론 자신의 말을 뒤엎은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네. 정말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태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정말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에 그렇게 후한무치하게 대선 후보로 대권 행보를 한다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되고요. 그 권한대행을 하던 시절에도 국민 혈세로 전국을 다니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관건선거의 소지도 다분한 것이 오늘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그 보도자료만 해도 총리실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게. 그럼 그냥 관건선거죠. 그거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선거 운동인데다가 관건 선거까지 소지가 다분하고요. 이분이 평생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잖아요. 네. 이제 뭐 꽃가마 태워줄 줄 알고 나오셨겠지만은 저는 꽃상여 타시게 될 꽃상여 정치적인 탈 것이다. 꽃상여의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제 전 총리 시절에는 뭐 대선에 나가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대선 행보들을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거짓말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네. 심판을 맡고 있다가 이제는 선수로 뛰겠다라고 네. 나서고 있는 형국이라서 정말로 이게 심판복을 입었는데 그 안에는 선수복을 입고 있었던 거죠. 선수복을 안에 입고 참. 심판복을 하고 네. 뛰어다녔던 거고요. 사실 뭐 오늘 출마하면서 네. 무슨 경제 회복, 국민 통합 이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요.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잖아요. 정말 마이너스의 손인 사람이 그리고 국민 통합은 정말 그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국민들 갈라치기 하면서 그렇죠. 두 쪽으로 갈라졌죠. 두 쪽으로 이렇게 쫙 갈라지게 한 그 장본인인 사람이 이제 와서 경제 회복, 국민 통합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정말 분노할 수밖에는 네. 없고요. 또 오늘 그 행보로 뭐 쪽방촌을 가고 그렇죠. 오세훈 5.18 서울시장과 함께 쪽방촌을 갔고 또 동행식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평생 그 쪽방촌하고는 관련 없이 살아오신 분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감적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인지도 모르겠고요. 뭐 평생 공직 다 있다가 그리고 이제 잠깐 공직에서 물러나면은 김앤장에 가서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쓸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있다가 또 공직하다가 또 김앤장 가다가 그런 평생 양지만 쫓아다닌 어떤 기회주의자의 끝판왕인 네네.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분이 오늘 쪽방촌을 간다고 하니까 정말 네.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는 게 한덕수 총리 대선 출마할 것이다. 그다음에 출마하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다. 그다음에 범보수 진영, 그러니까 반명 진영에서 빅텐트를 쳐서 후보를 하나로 모아서 이재명 떨어뜨리기를 시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거기서는 이게 반명 빅텐트라고 명명을 하던데요. 그게 아니라 내란 빅텐트죠. 네.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 쭉 모인 그 빅텐트이기 때문에 저는 현명하신 국민들을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결국 헌정수호 세력이냐 반헌법 세력이냐 네. 이 대결 구도입니다. 네, 헌정소 세력이냐 반헌법 세력이냐 네, 네. 이 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자, 대선 32일이 남았고요. 남은 기간 중에서 이제 핵심은 중도층의 민심을 어떻게 가져오느냐인 것 같은데 대변인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경청 투어를 하고 계신데요. 어제 이제 경기 북부 시작해서 오늘 이제 강원 쪽, 그래서 어제 오늘은 접경 지역을 가고 그리고 내일은 동해안 벨트, 모레는 단양팔경 벨트, 다 우리 지지세가 좀 미미한 강원도나 네네. 그다음에 충청도 중에서도 단양팔경 같은 데는 좀 어려운 곳인데요. 네. 그런 그런 곳을 가서 정말 이제 깊숙이 국민 깊숙이 이제 들어가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과 그렇게 지금 선거 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것들이 국민들께 깊은 울림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쪽에 그런 기득권 카르텔, 내란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소 마음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정치 검찰의 행태를 봤죠.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법조 카르텔, 이 보수 법관들이 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서 이런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네.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저희는 주요 현안들 끝까지 파헤치는 끝장 인사이트 매일 오후 4시 50분마다 이렇게 찾아뵙겠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들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